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3월 29일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문재인 정부 때부터 우리 정치 환경의 고질병이 된 것이 하나 있죠. 언론의 좌편향성입니다. 특히 방송 매체들, 라디오를 비롯해서 방송 매체들은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데, 특히 이번 총선 앞두고도 MBC를 비롯해서 CBS 몇몇 언론이 완전히 좌편향된 방송을 해서 그것이 여론 형성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저녁에 진중권 교수, 원래 좌파 농객이었는데 지금은 좌우를 가르지 않고 모두 까기 이런 별명을 얻고 있죠. 진중권 교수가 어제 폭발했습니다. 자, 먼저 뷰스앤뉴스 기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중권 CBS와 대충돌, 방송이 공정해야지 그만하겠다. 이재명 막말은 안 다루고 한동훈 한마디 하니 때리고. 자, 어제 CBS 라디오에 출연을 했는데 박재홍의 한판 승부라는 프로그램에 나갔습니다. 거기서 생방송 도중에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어제 그 발언이 있었죠. 정치 개같이 하는 사람. 이 발언을 CBS가 계속 문제를 삼자, 아니 진중권 교수의 말입니다. 일단은 개같이 이런 표현을 자꾸 강조하는 것 같은데 저는 좀 안 그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충돌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진중권 교수 말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뭔 얘기했느냐? 5.18 희생자들 패러디했다, 희화화했다, 그런 발언은 여기서 안 다뤘다.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입양가족을 계모라는 발언을 했잖아. 여기서 안 다뤘지 않느냐. 자, 형평성을 문제 삼은 거죠. 이재명의 입양가족 폄하 발언, 이 정부가 계부 같아, 계모 같아, 이런 발언들. 여기 그것은 다루지를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CBS 이 박지홍의 한판 승부에서. 그리고 5.18 희생자들 패러디한 거. 그때 황상무 전 용산 시민사회 수석의 발언을 패러디하면서 강주에서 몽둥이로 깨지는 거 봤지, 이런 이야기 막 했지 않습니까, 이재명이. 그래서 신군부가 그때 강주 시민들을 공격하는 그 장면을 패러디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말을 했는데 그건 전혀 안 다뤘지 않느냐. 계모 발언도 안 다뤘지 않느냐. 그런데 왜 이것만 가지고 한동훈 발언만 가지고 비판적으로 물고 늘어지려 하느냐, 그 이야기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진중권 교수는. 그런데 오늘은 개같이라는 발언을 다룬다는 말이죠. 저는 이런 발언들은 공론의 장에 올라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한다. 왜냐하면 이것 자체가 문제의 본질을 희석시키기 때문에. 저는 거기서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오늘 이걸 달고 썸네일도 그렇게 딱 단 거 보니까는 화가 난다. 썸네일, 요새는 방송도 유튜브로 내보내죠. 유튜브 앞에 이 제목 다는 거. 그 썸네일도 지금 개같이 이 발언을 달았기 때문에 이것은 공격을 하기 위한 그 장치를 해놓은 거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진중권 교수는 우리는 언론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공정해야 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고, 또 진행자가 이의를 제기하니까 진중권 교수는 이 제1야당의 대표가 5.18 희생자를 패러디하는 걸 했는데 이 사람은 원래 막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이게 뉴스 가치가 없는 거냐. 막말을 하도 많이 하니까는 또 막말해도 아예 안 다루는 거냐.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거냐. 그런데 말을 평소에 안 한 사람이 한마디 하면, 한동훈 가령 이걸 해서 썸네일로 때리고 이러는 것들이 올바른 언론의 자세냐. 그리고 이재명 발언에 대해서, 이재명 발언은 라이브로 틀어셔야 된다. 5.18 발언도 그 발언 들으면 얼마나 천박한지 아느냐. 계모 발언도 얼마나 천박한지 아느냐. 한 번도 우리 방송 CBS에서 라이브로 안 틀었지 않느냐. 그런데 한동훈 이런 발언은 꼭 라이브로 튼다. CBS 공정성을 계속 문제 삼고 출연 중단을 선언을 했습니다. 자, 이게 총선 과정에서 처음이 아니죠. 며칠 전에 나경원
전 의원, 지금 서울 그 동작을 후보죠. 그리고 공동선대위원장인데 MBC, 좌편향된 MBC 라디오 건순표의 뉴스 하이킥 여기에 지난 26일에 출연을 했었습니다. 전화 인터뷰를 했네요. 전화 인터뷰를 했는데 여기에서 나경원도 폭발을 했습니다. 인터뷰 도중에 아니 왜 여당 지지율 떨어뜨리는 질문만 하느냐. 친명횡재, 비명행사,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일어난 이런 건 왜 안 물어보느냐. 진행자가 나경원을 향해서 계속 이런 것만 물어봅니다. 지금 여당 판세가 안 좋다는 분석이 많다. 대책은 뭐냐? 대통령이 어떤 발언 때문에 논란이 됐는데 언론에서는 대통령 보고 영부인과 잠수 타라 이렇게 직설적인 비판을 하기도 한다. 진행자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이종섭 대사 문제로 여건이 많은 타격을 입은 것으로 분석됐다. 정리됐다고 보시나 아니면 아직까지 물밑에서 그대로 살아있다고 이렇게 분석도 하는데 어떻게 보시냐. 한동훈 위원장 한계론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게 지금 방송사 진행자가 막 질문하는 겁니다. 여당의 공동선대위원장에게. 그렇게 되니까 나 후보가 원래는 이렇게 좀 뭉뚱거려서 대답을 하다가 폭발했죠. 아니 질문이 전부 다 저희 당에 좋지 않은 이런 질문을 하니까 우리 당 지지율이 더 떨어지는 것 같아. 친명횡재, 비명행사 왜 이런 건 안 물어보느냐 반발을 했죠. 이재명 또 이렇게도 이야기했습니다. 나경원 후보는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공천은 이재명의 사당화를 넘어섰다. 박용진 날리려고 몇 번 사람을 바꿨냐. 이런 것은 의회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친명행재, 비명행사 이런 부분은 경계섬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다뤄야 하는데 그건 왜 안 다루고 계속 이 국민의힘 지지율 떨어뜨리기 위한 질문만 하느냐 이렇게 폭발을 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총선 때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들어갔는데 아침 저녁으로 이 라디오를 중심으로 또 MBC TV 같은 곳에서 편파 방송이 지금 판을 치고 있는 이 상황을 어떤 식으로든 좀 조치를 내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워낙 심하게 편파 방송을 하니까 이것이 선거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죠. 자, 이런 좌편향 매체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도 원래의 시스템, 사장 임명 이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바꾸지도 못하는 지금 KBS만 겨우 정상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펴고 있는 중입니다. 다른 매체들에 대한 조치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것을 작업을 할까봐 그 전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결국 탄핵한다고 해서 결국은 결과적으로 낙마를 시키는 그런 수단을 썼죠. 민주당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 방송이 제대로 정상화되지 못하고 지금 편향된 선거를 앞두고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지지율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는데 자, 오늘도 여론조사 쏟아졌습니다. 동아일보 오명기사입니다. 출렁이는 한강, 낙동강 벨트, 전국 격전지 23곳 표심원 하고 쭉 23곳 쭉 나열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13곳에서 민주당 우세, 국민의힘은 충청 한 곳에서만 우세, 9곳은 접전, 이렇게 했는데, 워낙 지금 여론조사가 들쑥날쑥하죠. 계양을 같은 경우는, 같은 날, 하루 차이 조사에서 어떤 때는 4%포인트 오차범위 안에 있다고 하고, 어떤 조사는 17%까지 차이가 벌어졌다. 그런 조사가 막 나옵니다. 이 조사에서도 지금, 인천 계양을은, 50.5 대 37.5, 13% 차이가 난다. 여기에서 소개한 것도. 그런데 이게 4% 안에 들어왔다. 이런 조사하기를 오늘은 또 3.몇% 안에 들어왔다는 조사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론조사 정말 이번 총선에서 특히 조사 결과가 난무하는데 믿지 못할 조사가 상당히 많다. 자, 그래서 뚜껑은 열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지금 갑자기 이 민주당에서 공천 과정에서 제대로 검증을 하지 않았죠. 특히
친명만 이렇게 골라내느라고 비명을 아웃시키고 친명 행제, 비명 행사 이 공천을 하는 과정에서 검증이 안 돼서 특히 민주당 의원들 부동산 문제가 지금 일거에 터지고 있습니다. 자, 조선일보 일면 3면 기사입니다. 일면 톱기사. 선거 이슈로 다시 떠오른 부동산 문제. 대부분 민주당입니다. 야당 공영훈 동탄 지역에 출마한 사람이죠. 그 경기 하성을 공영훈은 현대차 재직대 서울 성수동 땅 매입 곧바로 개발 확정, 매입하고 나서 개발이 확정됐는데 그걸 아들에게 군대에 있는 아들에게 정려를 했죠. 그 다음에 또 양문석 강남 아파트 매입할 때 대학생 딸 명의로 11억 편법 대출, 대학생 딸이 사업자 대출, 그러니까 뭔가 수를 썼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여당 이수정은 아파트 내채 보유. 아파트 내채 보유 이것은 아마 끼워넣기 위해서 그 야당만 쫙 있으니까는 여당 한 사람 끼워넣기 위해서 이수정 경우를 한 것 같은데 서초구와 용산 등의 아파트 내채. 근데 이 남편이 변호사죠. 그 이수정 후보는 또 교수를 오래 했고. 자, 그래서 이 다른 편법 같은 것은 발견된 건 없습니다. 주로 야당 문제로 재산 문제가 논란이 일어나서 선거 막판 변수로 작용을 할 것 같아. 민주당 서울 관악갑의 박민규 후보도 본인이 오피스텔 11채, 일가가 한 건물을 오피스텔 수십 채를 나눠 가진 것으로 확인이 됐다. 그리고 이거 다 저기 임대 사업 하는 겁니다. 임대 사업 하는데 주로 이제 서민들을 대상으로,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그런 사업을 하죠. 어제 소개드렸지만은 변호사 개업 1년 만에 재산이 41억 원 늘어난 조국 혁신당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 남편 이종건은 검찰 재직시를 쌓은 다단계 수사 노하우로 다단계 업체 대표들을 변호하며 고액 수임료 22억 원. 자, 이런 좌파의 민낯, 마치 청렴한 척하고 도덕적인 척하고 인권을 중시하는 척하면서 전부 다 자기 재산 보호를 위해서는 별 짓을 다 한 그런 것들이 지금 쏙쏙 드러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오늘 일면 톱에서 총선 막판 변수를 다루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일면 기사입니다. 투표율, 막말, 의정 갈등, 의료계와 정부, 4.10 총선 막판 변수로. 자, 이제 총선 D-12일, 이젠 유권자의 시간이다. 투표율 따라서 여야 유불리가 갈린다. 의정 갈등 지속된 여권 악재로 야당 가반론의 보수가 결집할 가능성도 있다. 자, 지금까지는 전반적으로 국민의힘이 좀 불리하다는 분석들이 있는데 이거 충분히 만회될 수 있다는 걸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동아일보는 일면 톱에서 이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이 사전투표소 8곳의 불법 카메라 40대 유튜버 조사 수사. 사전투표에 장난을 친다는 그런 말이 2020년 총선 때 파다했었죠.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보안 장치를 선관위도 마련했는데 유튜브 40대 유튜버가 이 사전투표소로 지정된 지역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를 해놓고 그것을 계속 이제 찍으려고 시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건 발각됐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실제로 카메라로 찍은 사전투표한 사람 수와 나중에 집계된 수가 같은지 다른지 그것을 이제 파악해서 만약에 다르면은 크게 문제를 제기를 하려고 불법 카메라를 설치를 했는데 적발이 됐다. 8곳에. 다음 달 5일부터 실시되는 사전투표소가 설치될 예정인 경남 양산시, 인천 계양구, 남동구의 행정복지센터 8곳에서 불법 카메라가 각각 한 대씩 발견이 됐습니다. 경찰은 그중 일부를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온 유튜브가 설치한 것으로 보고 지금 추적 중이다. 경찰은 이 사람이 양산시 외에 다른 지역에도 불법 카메라를 설치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 사람은 평소 전국의 여러 투표소를 돌며 유튜브 활동을 해왔다. 자, 선관위도 투표소를 추가로 지금 점검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왜 이런 일을 했느냐. 사전 투표하는 사람 수를 세서 실제 투표자 수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려 한 것 같아. 그래서 사전투표 기간 전까지 여러 차례 불법 카메라 설치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렇게 선관위가 밝혔습니다.
자, 사전투표 4월 5일, 6일 얼마 안 남았죠. 그 전에는 사전투표를 꺼리는 분위기가 많았습니다. 여당에서, 여당 지지층 중에서도 어떤 불법 개입 가능성이 있는 데다가 사전투표는 주로 젊은 세대들이 많이 하죠. 직장인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젊은 세대는 그동안 민주당 쪽 지지층이다 이런 인식이 강했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자, 조선일보 정치민 기사입니다. 과거와는 달리 사전투표 독려하는 여당은 지금 2030은 이재명 조국을 싫어한다. 그렇죠. 불공정, 반칙, 특권의 표상들이죠. 조국은 갤럽 조사에서 20대 지지율 제로를 기록한 적도 있습니다. 그간 사전투표는 민주당 표가 많았지만 이번에는 다를 거라는 계산이 깔려있다. 그리고 지지층이 사전투표 안 할라 우려도 한다. 관리 공정성 등 불신이 여전히 큰데 여당에서는 수개표, 이번부터는 수개표 손으로 직접 다 하기는 하죠. 그걸 병행을 하니 걱정 마시고 투표를 해 주시라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 수도권 선거를 중심으로 사전투표에서는 민주당 표가 많이 나왔다. 이 때문에 보수정당은 사전투표 동료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죠. 그러나 스윙보터인 2030 세대가 반 이재명, 조국 성향을 보이는 등 반 이재명, 반 조국 성향을 보이는 등 젊은 층을 사전투표에 많이 끌어들이면 여당에 불리하지 않을 것이란 판단에 사전투표 동료에 들어갔다. 자, 2020년 21대 총선에서 지금 국민의힘 계열이 패했죠. 크게 패했는데 그것도 당시 투표율이 66.2%로 4년 전보다 20대 총선 58%보다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는 사전투표에 대한 여당 내 분위기가 달라졌다. 민주당 이재명, 조국에 대해 2030 유권자들의 반감이 크고 상당수가 여전히 어느 당에 투표할지 결정하지 못한 부동층으로 남아있다. 그래서 사전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를 해야 된다. 2030을 포함해서. 자, 그래서 2030이 지금 이재명, 조국에 대해서 상당한 반감을 갖고 있고 60대 이상, 60대, 70대가 투표율이 상당히 높죠. 가령 4년 전 전체 투표율이 66.2%였는데 60대에서는 80% 투표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여당 지지 성향이 상당히 강하죠. 60대 이상에서는. 그러므로 지금 2030이 이렇게 여당 쪽으로 돌아서고 60대 이상이 기존 지지층이 힘을 그대로 보여준다면은 그 사이에 끼어있는 3040, 4050, 40대, 50대 민주당을 주로 지지하는 그쪽에 비해서 수적인 우세도 확보를 할 수 있다. 자, 그런 모습, 그런 전망이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 소개해드릴 기사는 의대 정원 문제 놓고 대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총선의 막판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막판의 변수죠. 아마 이것이 극적으로 타결이 된다면 여당에 상당히 유리할 텐데 의사 출신인 인요한 국민의 미래 비례대표 정당의 선대위원장이 아주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자, 중앙일보입니다. 한독수 오늘 5대 병원장과 대화. 인요한은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다. 용산구의 관계자는 원칙대로 또박또박 걸어갈 것.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윤 대통령이 지금 외부 공개 일정을 안 잡고 있다고 합니다. 뭔가 결단을 내리는 그 상황일 것 같은데 그래서 여권 내에서는 본격 숙고 시간 시작된다. 인용한 어제 KBS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난 24일에 세브란스 병원을 방문해서 의사들을 만났고 첫 단추를 끼웠다. 공개를 할 수는 없지만 많은 대화를 어젯밤 늦게까지도 내부적으로 많은 의견을 줬다. 자, 여권 핵심부에서 말들이 오고 가고 있다는 이야기죠. 말은 지금 어떤 내용인지 공개는 못하지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믿는다. 곧 좋은 소식이 나올 것이다. 곧 좋은 소식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은 총선 전국에서도 곧 좋은 소식이 들릴 수가 있습니다. 3월 29일 보내드린 주간 떡풀이었습니다.